자, 이제 13페이지 챕터 2 식품위생법 갑니다. 자, 1조는 목적이에요. 방금 전에 했죠. 우리가 목적 외웠으니까. 다 외웠죠, 벌써 이미. 자, 2조 정의로 갑니다. 이 정의 부분은 그냥 꾸준히 기출됐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중간중간 기출도 언급해주고 할 건데, 이 정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부터 계속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수고요. 생각보다 혼동이 돼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 외웠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령을 볼 때 여러분,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예외 조항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외, 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 할 때, 단, 뭐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이거는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예외 조항도 잘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용어의 정의를 15개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식품입니다. 자, 이 식품의 정의는 정말 쉽고 자주 나오고 2년 전인가 경기도는 면접 때도 나왔어요. 아이들이 막 면접 막 온갖 거 다 외워가지고 딱 갔는데 식품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식품의 정의, 매일매일 외웠던 그 식품의 정의, 우리가 지금 봐봐 공부한 첫 시간에 하는 이 식품의 정의, 내가 하는 그 식품의 정의를 말하는 거. 근데 애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툭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너무 당황하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한 쥐에 뭐 식중독, 막 주키니, 호박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저 진짜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이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이고 어디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애가 이 식품의 정의입니다. 이 식품의 정의는 그냥 음식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식품이라는 단어 엄청 특별하지 않잖아요. 모든 음식물인데 괄호 안에 제외사항이 있어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첨가물은 이제 첨가물 정의는 제가 몇 년째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첨가물 정의 한번 보세요. 식품은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이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실 첨가물의 용도는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인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감미, 그 다음에 착색, 그 다음에 표배, 그리고 산화 방지. 이 네 가지를 목적으로. 산화 방지 등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말고도 엄청 많은데 대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많이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구멍을 뚫은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아직까지 기출은 거의 안 됐어요.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이 포함돼요. 제외가 아니에요. 포함. 그걸 우리가 조금 줄임말로 하면은 이거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라고 하는데, 방금 읽었잖아요. 기구, 우리가 먹는 기구, 용기 이런 거 보면 우리 이런 아이들을 살균 소독하는 쓰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가정에서도 좀 위생에 예민하신 분들은 쓰기도 하고 단체 급식 같은 데서도 쓰는데, 이렇게 어떤 기구나 용기나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쓰다 보면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잖아요.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포함한다는 거. 그러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식품 첨가물이다? 아니다? 식품 첨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 즉 식품 첨가물 공전에 가면 앞쪽에 첨가물이 쫙 나오고 뒤쪽에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 위생법을 하다 보면 이 화학적 합성품은 뭐냐면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화학적 수단으로 어떤 원소나 화합물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든 물질인데 그 화학 반응 중에서 분해 반응이 빼야 돼. 분해 반응. 그러니까 예외가 누구예요? 분해 반응이에요.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외 조항을 선생님이 한번 언급해 오니까 이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죠. 요런 아이들이 나오기 쉽다는 거야. 자, 4번 한번 볼게요. 4호. 4호는 기구란, 하고 돼 있어요. 기구.
지금 방금 기구, 용기, 포장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구가 뭐냐? 기구는 뭐냐면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거예요. 자, 목을 찾아보면 밑에 봐봐요. 밑에 가나가 있죠. 그럼 기구라는 것은 가목, 나목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가목을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쓰는 거나 담는 거 전부 다 기구예요. 나목,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전부 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다 기구예요. 그리고 이제 소분은 완제품을 이제 나눠서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걸 소분이라고 하고요. 그럼 기구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가하고 나야. 가하고 나. 그래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우리가 기구라는 표현을 써요. 가나를 할 때 쓰는 거 다. 그럼 기구에서 첫 번째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하고 헷갈려요. 그쵸? 담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용기가 따로 나와 있어요. 자, 14쪽을 먼저 봐봐요. 용기 포장이란 하고 써있죠. 용기 포장. 용기 포장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거. 왜냐면 포장 우리가 보통 싸잖아요. 용기는 넣죠.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자, 용기 포장은 어떤 개념이 하나 더 들어있냐면 주고받을 때라는 내용이 나와요. 기구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기구는 내가 식품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용기 포장에서 이게 두 개 보기가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 뭐냐면 기구하고 용기 포장은 좀 달라요. 용기 포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포장하면은 내가 먹기 위해서 막 포장하지 않잖아. 누군가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용기에 담아서 주잖아. 그래서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기구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고 다시 기구로 돌아옵니다. 자, 기구에 보면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괄호 안에 있죠. 그 밖에 물건 한 다음에 괄호가 있잖아요. 그 괄호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는 기구가 아니에요. 위생법에서 기구 안에는 농업과 수산업에서 뭔가를 채취할 때 쓰는 것은 기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쭉 개념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시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물. 그쵸? 뭔지 알겠죠? 우리가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물이나 어망 같은 거. 그러니까 탈곡기. 이런 아이들이 예전 보기로 나왔던 애들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곡물이나 물고기 잡을 때 쓰고 곡물을 할 때 쓰고 이런 거는 기구가 아니라는 거야. 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거기서 2조 1호에 위생용품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럼 그 위생용품 관리법 2조 1호가 뭔지 알아야겠죠? 뒷장에 있어요. 박스 안에 있죠? 그거. 위생용품 관리법이라고 돼 있죠. 위생용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용품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꽤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법령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막 마스크하고 막 이러면서 일회용품 되게 많이 쓰고 이러면서 더 이제 그런 법령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자, 여기 2조, 방금 뭐라 그랬냐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용품은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2조 1호를 봐야 돼. 그래서 2조 1호만 실어놨죠, 선생님이. 근데 이게 2025년 6월 13일자로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책하고 달라요, 이 박스가 현재는.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1호에는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이 말도 아마 이번에 새로 들어간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에 강목의 아이들을 위생용품이라고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보다 생각보다 넓어요. 세척제도 위생용품에 들어가고요. 행군 보조제, 위생 물수건 있죠? 우리가 그 식당 가면은 주시잖아요. 그리고 라마가 신설됐어요. 구강용품. 그 다음에 문신용 염료. 문신을 진짜 많이 하나 봐요. 나는 아파서 하기가 아마 죽을 때까지 안 할 것 같긴 한데 문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이제 이 말 그대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기타 위생용품이 라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밀린 거죠. 밑으로. 바로 밀렸어요. 그럼 기타 위생용품 하면 우리가 이제 일회용 컵 있죠. 그런 거는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뭐 종이, 냅킨, 포장되어 있는 물티슈, 그리고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이런 거 다 위생 그 기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14쪽에 5호를 한번 볼까요? 용기 포장했어요, 5호. 자, 그 밑에 5의 2호 돼 있죠. 5의 2. 5의 2.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중에 들어온 느낌이 딱 나죠. 요것도 이제 제가 우리가 코로나 때 공유주방이 많이 이제 생기고, 코로나 때 정말 우리나라는 진짜 이제는 배달의 끝판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모두 비의도적으로 집에 있으면서 배달을 시켜 먹게 됐고, 진짜 지금은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죠. 근데 막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면은 나중에는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해줄까? 막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드라마인데도 옛날 시대를 찍으면서. 근데 지금은 진짜 배달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사람이 어차피 오지 않으니까 주방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조리 위주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이 생겼는데, 공유주방이 많이 생겼는데 법령이 없으니까 막 그때 법령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공유주방이 들어왔어요. 공유주방이 뭐냐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한 사람이야, 동일한 영업자인데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기계, 기구를 여러 영업에 쓰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런 것들을 공유주방이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유주방의 정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6호 위해라는 우리 아까 위해물질, 위해요익 이런 말 하잖아. 위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식품이나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자, 식품, 식첨, 기구, 용기, 포장 5개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예요. 이 위험 요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거, 그거를 위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위해가 경기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11호를 봐봐요. 11호. 식품위생이랑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내용이죠.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죠. 근데 이게 위해하고 같이 나왔어요. 위해의 정의가 쭉 나왔는데 학생들이 앞쪽을 보면은 스타트가 똑같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식품위생 하고 답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왜? 쭉 봐야지. 왜? 이럴 수 있잖는데 내일이 될 수가 있어. 지금 선생님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그 시험장이란 곳이 사람을 정상이 아니게 했다가 시험장을 다 나오잖아? 그러면 정상이 돼. 근데 그때 거기 들어가잖아? 그럼 정상이 아니야. 띠리리리리 그 음악이 들리잖아. 그럼 정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수능하고 다른 극한의 그 긴장감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문제 푸는 순서도 정하거든요. 우린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들어갈 거예요. 미생물 먼저 풀어보기도 하고, 아니야, 난 미생물 안 되겠어요. 위생 먼저 풀어보기도 하고, 진짜 드물게 화학을 먼저 풀기도 해요. 화학은 대다수 먼저 안 풀어요. 왜냐면 위생하고 이제 미생물이 암기 과목이니까 그걸 먼저 쭉 풀어놓고 화학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위생이 자꾸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딱 앉아서 시험지를 봤잖아요. 그럼 선생님 사실 긴장할 게 없잖아요. 내가 떨어질 나 원래 항상 나 항상 불합격 받아. 나 항상 불합격자야. 합격하면 큰일 나. 근데
한 5분 정도는 멍하거든요. 5분, 10분 정도? 빨리 딱 이렇게 집중해야 되잖아. 나 외워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문장들은 그래서 얼른 읽어보면서 쭉 넘어가거든요, 선생님도. 그리고 선생님은 먼저 문제를 풀어요.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재요. 4분이네? 우리들도 4분에 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 재서 문제 푸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풀다 보면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1분을 아끼면 화학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풀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실제 내가 보면서 이거 걸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걸린 애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앞쪽에 쭉 식품위생 정의를 또 맨날 하잖아. 오늘도 지금 제일 처음 펼칠 때 뭐야? 식품위생의 정의니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고 가고 있는데 위해에 대한 정의였던 거야. 얘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위해가 답인데 식품위생의 답을 한 거지.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토하러 오잖아? 그래도 안 보여. 선생님 저 검토 5번 했어요. 근데 나 몰랐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만 틀린 거야.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지금 이제 내가 예고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러면 그럴수록 꼼꼼히 봐야 돼요. 이제 꼼꼼히 그렇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한이 생겨. 내가 한을 많이 봤죠. 선생님도 한이 많이 생겨봤거든요. 그냥 모르는 걸 틀리면 한이 안 생겨. 근데 실수를 하잖아? 한이 생기고 자면서도 그 현장에 돌아가 다시 풀고 있어. 그러니까 한이 생기지 않게 공부하면 돼요. 알았죠? 실수하지 않게. 근데 지금 둘이 보면 스타트가 아주 유사해서 학생들이 딱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연습을 많이 해도 거기 가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으로 와볼까요? 영업이란 식품이나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를 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농업, 수산업 있죠. 농업,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 뭔가를 캔다든지 뭔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업은 위생법에서는 영업이 아니에요. 알겠죠? 위생법에서 말하는 영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 그대로 지금 이 공유주방에 운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제조업 등이라는 표현은 그 윗줄에 잘까봐요. 윗줄에 보면, 방금 영업에 대해서 읽은 내용도 있죠. 그리고 채취업을 제외한 이런 영업들을 2호에서 뭐라고 했냐면 2호만 해당이 돼요. 다시 써야 돼. 원래는 공유 주방에서 뭐 채취, 제조 이거 다 써야 되는데 그 귀찮으니까 2호에서 제조업 등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한번 줬죠. 그래서 그 밑에 공유 주방에서 이런 제조업 등을 다 영위하는 거를 다 영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유 주방 운영업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영업 파트에 가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꼴찌로 막내로 들어온 영업이에요. 자, 영업자는 우리가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업은요, 가장 많은 게 신고예요. 그러니까 영업 신고하면 돼. 나 이거 할 거예요. 하고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업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때 신고하면 돼. 등록하면 돼. 근데 허가를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얘가 가장 조금 더 까다롭고 좀 더 중요하고 아무나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나 나갔다 올게 하는 거하고 엄마 나 제주도에 가도 돼?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나갔다 올게 그러면 나가도 되는데 제주도 갔다 올게 그러면 너 다시 들어와 봐. 그러잖아. 엄마 나 제주도 갔다 올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나 이거 할게요 하고 신고 등록하는 데가 있는데 허가 제조. 그러면 그걸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단란주점이야.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냥 나 단란주점 할게. 안 돼. 다시 와. 너 허가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이렇게 3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자는 신고하는 영업자도 있고 어떤 영업의 종류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도 있고 등록을 한 자도 있고 허가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다음 식품위생 정의했고 집단급식소 한번 볼까요? 자, 집단급식소는 이제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집단급식소는 비영리예요. 비영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영리. 그러니까 내가 막 집단급식소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영리고, 그다음에 특정 다수인에게 제공이 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저기 앞에 있는 영등포 무슨 여중 있거든요? 저기 고등학교가 맛집이래. 거기 식당이 뭐 기숙사생들이랑 같이 밥 먹을까? 우리가 가서 밥 못 먹어요. 그쵸?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이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지나가다가 내가 야 여기 맛있어 보인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받는 게 일반 음식점이고, 지금 보면 이런 이게 지금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한테만 줘요. 그럼 학교에 있는 식당은 학교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한테 제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아침 주고 점심도 주고 다 계속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영리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밑에 있는 과목부터 사목까지 여기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시설이어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급식시설은 뭐냐면 기숙사, 그 다음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그 밖에 후생기관.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면서 비영리고, 그리고 특정 다수인한테 계속 음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 박스 보세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한 번 1회에 50명 이상한테 식사를 줘야 돼요. 그러면 방금 읽었던 모든 게 해당이 됐는데 그 학교가 안타깝게도 35명밖에 없어. 그럼 집단급식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35명밖에. 그리고 1회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1회 50명. 요거를 1일 50명하고 달라요. 그죠? 근데 1일 50명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니까 또 낚인다고 함정에 빠지지 마. 그 함정 선생님 수시로 파가지고 여러분들을 빠뜨릴 거예요. 연습 잘해가지고 실제로는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먹는데 50명. 먹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예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집단급식소에 없었어요. 유치원 중에도 저희 아이들 다니는데도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유치원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치원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넣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갔더니 유치원 표가 뭐냐면 혼자서도 잘해요, 유치원인데. 그래서 혼자 가야 돼. 화장실도 혼자 가. 왜냐면 애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선생님과 엄마 선생님이 있어도 혼자 가야 되는데, 학교로 왔는데 학교는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빨리 딴 데로 이사 가라 막 그랬는데 저는 그냥 시골처럼 다녀라 그래가지고 반이 우리 아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이 2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왔는데 학교 한 반에 인원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유치원에서 이미 30명이랑 35명이랑 한 반에서 바글바글 해봤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잘해. 1학년인데도 그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치원과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인원들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치원이 없었어.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좀 더 규모가 작긴 하잖아요. 그래도 어린이집 중에 막 층처럼 막 올라간 데 있죠. 근데 어떤 일이 터지냐면 몇 년 전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터지고 뭐 여러 가지들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막 그 원장님이 뭐 보존식을 폐기하가 그런 사고가 터질 때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그때 그 이제 보존식을 원래 해야 되잖아요. 막 폐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보존식을 폐기하면 벌금만 내면 되는데 식중독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버리잖아요. 그럼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 뒤에 갑자기 식중독 조치에 대한 막 과태료 이런 게 막 세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면접에 어떤 보존식이나 식중독에 대한 그런 집단급식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슈를 잘 봐둬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들어왔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 들어왔고, 실제로 유치원도 다 한 번씩 나간대요. 나가서 다 점검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신 기준이 있어요. 유치원 다 하는 게 아니라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 넘는 유치원만 집단급식소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13호 식품 이력 추적 관리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조 가공을 한 다음에 판매 단계까지예요. 그쵸? 섭취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WHO 식품위생 저기 보면 섭취할 때까지였는데 판매 단계까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데도 그런 거 살짝 장난쳐 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 해요.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4호에는 식중독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왜냐면 우리 식중독이 중요하니까. 근데 항상 옳은 보기로 많이 나와요. 이걸 틀린 보기로는 잘 고치기가 어려워서.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이에요. 식중독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감염형 식중독이 있고 독소형 식중독이 있거든요. 감염형 식중독은 그 균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 독소형 식중독은 균이 만드는 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표현을 잘 보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균에 의하거나 또는 독소에 의해서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호로 갑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식단이란 뭐냐?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5가지를 고려할 거예요. 첫 번째 음식명, 그 다음에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요걸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우리가 식단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연결해서 기억하면 돼요. 음식 이름 당연히 작성해야 돼요. 식단인데 음식명이 없을 수 없잖아. 음식명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서? 식재료를 생각해야겠죠. 그 식재료 안에는 영양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누가 만들 거야? 이렇게를 생각하면 식단 내용을 잘 정리해서 5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조부터 들어갑니다. 4조. 자, 4조부터는 이제 앞쪽의 조항들은 되게 중요한 조항이 많이 나와요. 왜 중요하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맨 끝에 조에 벌칙이 나오거든요. 뭐야? 법이 있으면 안 지키는 사람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벌칙 중에 제일 센 게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병과. 징역도 하고 벌금도 낼 수 있어. 그거 엄청나죠? 그러면 이렇게 가장 센 법령, 그 벌칙에 들어있는 조항들이 4조, 5조, 6조, 8조 이래요. 그러니까 앞쪽에 되게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4조부터 볼까요? 4조는 위의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쭉 선생님이 읽으면 설명을 해줄게요. 누구든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어마어마하죠. 요게 다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 제조, 수입, 가공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내용들이고 진열이 들어있어요. 진열. 그쵸? 근데 진열에 앞서서 단서가 있는데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진열을 하는 경우는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떤 거 진열해놨어. 이걸 진열해놨다. 근데 이거는 팔 게 아니야. 그럼 진열해도 돼. 근데 내가 이거 진열된 것도 팔잖아요. 그럼 이거 위의 식품,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진열한 것도 팔아요 라고 하면 내가 위의 식품을 파는 게 되는 거고 진열한 건 안 팔아요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진열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해식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1호부터 7호까지가 다 이 위해식품이에요. 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해식품. 첫 번째,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있는 거. 두 번째,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거. 딱 읽었을 때 느낌이 오죠.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뭐 이런 물질이 들어있어. 그럴 염려가 있어. 그런데 식약처장님이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없어.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하면은 이거는 위해식품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호,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있는 거. 4호,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거,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있는 거. 뭔가 해칠 우려가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호 보세요.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뭔지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18조 내용에 18조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안전성 심사 대상인 애들이 뭐 심사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안 돼, 먹지 마 그랬는데 뭐 문제가 됐다거나 다시 그걸 몰래 했다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다 쉬운데 6호 같은 경우 수입이 금지된 거 있죠. 그것도 위해식품에 들어가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거, 수입이 금지된 건 아닌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위해식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세요.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 가공, 소분한 거 있죠. 그것도 위해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썩거나 상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근데 위생법에서는 이런 수입이 금지되거나 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위해식품에 들어있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도 위해식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조를 한번 볼게요. 5조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5조. 5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경기도에 나왔는데 그 뒤에 다른 지역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5조를 한번 보면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입니다. 자,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 걸린 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거나 아예 걸려서 죽었어. 근데 그런 동물의 고기 5가지예요.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5가지입니다.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요 5가지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뭔지 알겠죠? 뭔가 하여튼 이 병든 동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위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여기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병이야? 라고 궁금해야 돼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라고 써있죠. 거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은 밑에 박스에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줘야 돼요. 공부하실 때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 뭐더라? 하고 밑으로 따라가줘야 돼요. 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은 시행규칙 제4조에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있을 때 법령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 병든 동물 안 돼 라고 했잖아. 그래서 무슨 병? 시행규칙에 있다는 얘기야. 시행규칙에 가보면 자, 시행법, 식품위생법 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아래에 있는 애들을 말한다. 자, 첫 번째 1호에 뭐가 있냐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번에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이 잔뜩 있어요. 그게 모두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타 법이에요. 타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도축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잡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질병이 쫙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츄렐라병, 선모증주. 이게 이제 경상북도에 요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4가지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경기도에도 나오고 경상북도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 4가지 무조건 외우세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츄렐라, 선모증주. 그래서 요 4가지랑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나오죠. 그럼 옆쪽으로 가보면 가축전염병이 산더미처럼 써 있어요. 그럼 경기도 때는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그때 경기도는 아예 박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니디리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경기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었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했던 질병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요거를 쭉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아는 병들이라도 체크해 놓으면 돼요. 이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뭐 이거 노래 만들고 그러지 말아요. 노래는 언제 외워야 되냐면 법정 감염병 노래로 외워야 돼요. 아, 난 주기율표 외우고 있죠. 뭐 시험도 보고 막 하시잖아요. 요즘 그러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요즘 김병희 교수님 못 만나가지고 이번 주에 만나니까 물어봐야겠다. 시험도 보고 막. 근데 우리 위생에서는 법정 감염병을 노래로 불러요. 그래서 시험 나오면 노래를 막 불러야 돼. 약간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거 하는데 요거 노래까지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 럼프스킨병 이런 것도 가끔 기사에 나온 적 있죠. 그런 애들을 쭉 보면 되고, 웬만한 병은 다 있어요. 단저, 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경기도에는 맨 마지막 문장이 시험에 나왔어요. 뭐냐면,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어떤 증상이 있는 가축을 이제 질병,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아리까리하게 나왔죠. 첫해 이렇게 나왔어요. 첫해. 지금은 여러분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또 하필 기니, 디리, 리을에 있었어요. 라에. 그래서 가나다를 쓰는 틀리고 가나다라를 쓰는 맞았고, 이게 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변별력 주는 문제로. 근데 이게 잘 봐봐요. 이게 어디에 있는 문장이냐면 식품위생법도 아니야. 축산물위생법이야. 근데 법령도 아니야. 시행규칙이야. 시행규칙도 아니야. 그 안에 별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틀려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 할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모르네? 니도 몰라, 니도 몰라, 다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그래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떡해. 혼자서 막 갑자기 상상을 핀다. 막 머리가 하얘지면서 난 다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 다시 그 화학 선생님을 또 만나야 돼? 이러면서 나 또 막 이러면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엄청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전제가 있어야 돼. 내가 죽도록 해서 나 이거보다 더 못해 라고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 강의실에 있는 애 어느 애도 몰라. 그럼 이거 장미 선생님이 틀려도 돼. 난 틀려도 된다고 하거든요. 틀려도 돼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내가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 모르는 문제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절반씩 나오냐? 아니에요. 한두 문제 나와요. 그거 떨어지고 차라리 그냥 크게 별표를 해.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고 내려가. 다른 거 풀어. 그런 요령 선생님 많이 알려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그냥 정 몰라 찍어. 그래가지고 틀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거는 틀려도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실수한다든지, 화학을 뭐 구리를 크롬으로 본다든지 그런 일이 생겨요. 화학에 아마 선생님 이야기하고 뭐 구리를 크롬으로 보인다든지, 선생님 나와서 막, 야 크롬 나왔잖아. 그러면 크롬이 언제 나왔어?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지엽적인 내용 있죠.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알려주지만 이런 내용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 이후에 경기도가 나온 이후에 경상북도도 나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럼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왔던 내용을 틀려서는 안 돼요. 나왔던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5조는 넘어가고 6조로 갑니다. 6조. 6조 보시면 6조는 이제 화학적 합성품이 나와요.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화학적 합성품이 있었죠.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았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썼을 때 혼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각호의 행위가 어떤 거냐면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 단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위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다만 하고 써있죠. 다만 이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다만 식약처장님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지만 얘가 인체 해치 우려가 없다라고 식약처장님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틀린 보기가 돼버려요.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법령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색깔을 잘 체크해놓고 선생님도 단서에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고 넘어갑니다. 제7조. 자, 제7조. 우리가 식품 위생할 때 대상이 어떻게 됐냐면 식품 있었고 그 다음에 식첨 있었죠.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 어디서 다루냐면 7조에서 다뤄요.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어디서 다루냐면 9조에서 이렇게 해요. 7조와 9조에서 다뤄져요. 근데 굉장히 유사한 조항들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잘 보시면 돼요. 우선 7조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공전이라고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공전은 정식 명칭이 기준 및 규격이고 실제 정확한 표현은 이런 기준 및 규격들을 묶어놓은 책을 공전이라고 해요. 근데 공전 하니까 저도 그냥 공전을 많이 써줘요. 애들이 그래야 쉽게 접근을 하니까. 자, 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조항인데 잘 봐요. 식약처장은 누가 하냐면 식약처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주관을 해요. 이 기준 및 규격을 하는 거는.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나 첨가물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서 고시한다. 고시예요. 얘들은 고시야. 기준 및 규격 고시. 그러면 1호에 땡땡땡땡땡땡 기준 여기 써있죠. 2호를 보면 땡땡땡땡 규격 여기 써있죠. 기준 및 규격이잖아. 뭐에 대해서는 기준이고 뭐에 대해서는 규격이에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암기할 때 이제 항상 지능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밑에 얘만 혼자 하나 있지. 성분에 대한 규격이야. 그럼 성분에 대한 기준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어떻게 외우는지. 기준 및 규격이 정리가 돼 있는데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고 성분에 대한 규격이 있어요. 그럼 제조, 가공, 사용, 성분, 보존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야. 성분은 규격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 그래서 기준 및 규격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정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식약처장님이 그걸 다 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화학적 합성품이 뭐냐면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걸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우리는 다 이런 게 정해진 걸 써야 돼요. 2항을 볼게요, 2항. 2항이 뭐라 그랬지? 2, 동그라미, 2항 보세요. 식약처장은 방금 읽었던 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이나 첨가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쭉 기준 규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새로운 식품을 판매하고 싶어. 내가 새로운 첨가물을 이거를 이제 내가 식품에 넣고 싶어. 그러면 그거 그냥 쓰고 싶으면 쓴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해서 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거를 쓰면 안 되는데 나는 이게 쓰고 싶어. 그러면 식약처장님한테 이제 나 이거 기준 규격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청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는데 뚝딱 안 되잖아요. 뚝딱 하는데 나는 빨리 이거를 판매하고 싶어. 그러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항의 내용은 한시적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지금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우선 그러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해 놓으면 쓸 수 있는 거죠. 정식 기준 및 규격이 되기 전에도. 뭐 어떻게 하냐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으려면 식약처장님한테 이제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그 사항들을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한 다음에 식약처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보세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전문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
이 사람이 신청을 해요. 나 이거 새로운 거 쓸 거니까 기준 및 규격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시적 기준을 설정해 주세요 하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간이 있고, 두 번째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간이 있어요. 요 두 가지에다가 검토를 받아요. 식약처장님이.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냥 누군가한테 자문을 받아서는 안 돼요. 기준과 규격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 검사 기관에다가 이거 이제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거쳐가지고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 규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시적 기준으로 쭉 쓰다가 정식으로 기준과 규격이 나오면 그 기준 및 규격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쓰면 불법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불법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래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인정하고 박스가 들어있죠. 시행규칙에. 자,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을 때도 아무나 다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식품에 대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목을 보면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가능하고요. 나목을 보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부터 추출했다거나 분리했다거나 농축했다거나 이런 물질들 있잖아요. 이렇게 얻은 거, 요것도 원료 가능해요. 한시적 기준 받을 수 있고요. 다를 보면 세포나 미생물 배양을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얻은 원료들 있죠. 그것도 이제 검토해 줄 수 있어요. 첨가물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정해지지 않은 이런 첨가물들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됐죠?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그러면 그 옆장을 봐봐요. 19페이지 봐봐요. 19페이지에 뭐 있냐면 그 방금 내가 말했던 두 가지의 검사 기간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할 수 있는 시험 검사 기간 종류가 쭉 있어요. 그거는 지금 보면 식품의약품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다르죠. 그래서 박스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식약처장이 지정할 수 있는 시험 검사 기간에 1호에 식품 등 시험 검사 기간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3항의 1호에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간 내용을 보면 7조랑 9조가 들어있죠. 방금 읽었던 7조에 대한 내용이 한시적 하는 검사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뒷장으로 넘겨봐요. 뒷장에 보면 첫 번째는 식약처장님이 지정한 거였고, 두 번째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간이 있었잖아요. 식품위생검사기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 3개 있어요. 첫 번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두 번째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처, 세 번째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각 시도에 있는 거, 보안원. 이렇게 3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시험기관입니다. 검사기관. 여기다가 이제 식약처장님이 검토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다시 18쪽으로 돌아올게요. 아직 그 조항이 끝나지 않았어. 7조가 안 끝났어. 자, 사망을 보세요. 사망 중요해요. 사망. 자, 사망을 보면 수출할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하고 써있죠. 이 수출할 식품의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요, 방금 읽었던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에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메탄올 기준을 정해놨어. 그러면 그 메탄올보다 수치가 낮아야 된다. 그러는데 수출을 하는 데서는 메탄올을 요구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메탄올을 검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내수용으로 팔면 안 돼요. 그럼 또 불법이야. 이 사람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미리 말을 했고, 이거는 국내에서는 안 팔아. 국내에서는 안 팔 거야. 그냥 다 뭐 일본에 수출할 거야. 그러면 일본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메탄올은 없지만 다른 것들을 측정해서 그 검출치를 주세요라고 하면 일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절대 팔면 안 돼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막 석박사 할 때
이게 이제 식품 연구 센터가 있었고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센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식품 그 실험실에서 만든 다음에 막 개발하는 그거를 기술 이전을 하면은 그 업체에 가서 이제 그 기술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기술 이전 세팅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가서 맨날 가서 이제 거기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막 하는 것도 알려주고 막 균도 넣고 미생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김치 공장 같은 데 많이 갔었거든, 대구에. 근데 예전에 막 풀무원하고도 일하고 그랬는데 가면 라인 쫙 있는데 내수용과 수출용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혀 섞이지 않게. 그래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라인도 다르고 통 색깔 달라. 재료를 담는 통 색깔도 다르고 다 그렇게 해서 완전 수출용은 따로 이렇게 딱 구분해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지, 그쪽에다 팔아야지 이거를 국내로 혼입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수출할 식품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맞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은 이제 뭐 당연한 말이에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이나 첨가물을 기준에 따라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되고요.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한 식품이나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땡땡땡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항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신설된 거, 작년에 신설된 건데 작년에 바뀐 내용 중에 많은 게 뭐가 있냐면 거짓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짓. 식약처장님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의 그 인정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20쪽부터 하겠습니다.